자, 우리 이제 문법 기초 수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맨 처음에 이제 의문 단원이 있었고, 단어 단원이 있었고, 문장 단원이 있고, 담화 단원이 있고, 국어사. 하나 더 붙자면 어문 규범. 지금 변화되는 추세가 내신에서 계속 이쪽을 좀 심화해서 출제를 하는데, 얘가 스타일이 좀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한글 맞춤법을 되게 딥하게 들어갔다면, 한글 맞춤법을 딥하게 들어간다기보다는 수능형 문제를 좀 이렇게 변형해서 내는 형태로 갔고, 얘는 왜 이렇게 딥해졌는지 모르겠는데 내용이 되게 딥해졌어요.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문법이라고 하면 의미에 관련된 과목이고 학문이거든. 그래서 의문 자체가 의미를 만들진 않잖아요. 그래서 단어 문장이 제일 뼈대가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중학생 대상으로 한 수업이거든.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거를 좀 뼈대를 잘 잡고 오셔야 되는데, 중학교 때 내신을 되게 빡세게 하는 학교들에서는 이걸 좀 잡고 아니면 안 잡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비율 한 80%는 안 잡혀 있는 체감적인 느낌이요. 그리고 워낙 여러분이 이제 중학생들은 또 공부 체력이 부족하니까 잘 못 버티시는데, 버티기만 하세요, 일단. 그럼 뭔가 좀 많이 바뀔 거고, 버티신 다음에 속도를 또 붙이셔야 되거든. 또 그때 가서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은 이제 단어고, 우리 교재 108페이지의 1번 문제부터 볼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문제를 푸는 것과 개념 정리하는 게 이제 연결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저번 주까지에서는 개념을 수업을 했잖아. 이제 문제에다가 적용을 해볼 거예요. 자, 1번 문제에 관련된 개념은 뭐냐면, 합성어죠. 자, 그러면 이제 좀 들어가 보자. 우리가 단어에서 단어의 정의 배우셨죠? 종류 배우셨죠? 단어의 뭐 성질,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여기서는 단어의 특성으로 단어의 형성을 배울게요. 자,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는 건데, 단어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만들어지죠. 의미 구조가 단일한 단일어요. 의미 구조가 복합적인 복합어가 있죠. 자, 다시 복합어는 합성어, 파생어로 나뉘는 거고, 저렇게 해서 단어가 구성되고 만들어진다, 틀이 만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복합어는 뭐가 있었다? 합성어. 두 번째는 파생어. 자, 일단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단 의미가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의미를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걸 우린 어근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근 하나가 단일어인 경우야. 합성어는 그 어근 두 개가 합성이 된 경우예요. 카메라 여기 기준으로 잡아주세요. 파생어는 어근에 접사가 붙는데 접사는 앞에 붙을 수도 있고 뒤에 붙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결국 단어를 처리하는데 우리가 선행돼야 되는 개념이 뭐였죠? 선행 개념은 뭐야? 형태소야. 자, 형태소는 정의해보자. 뭐였지? 의미를 갖는 최소 단위라 그랬죠. 이건 제가 이름을 맞추기 위해서 의미를 갖는이라는 표현 대신 의미를 형성하는 최소 단위. 그래서 형태소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을 거고, 형태소의 분류 기준은 두 가지가 있었죠. 얘가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냐, 그렇지 못하고 문법 형식적인 기능을 하느냐. 자,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애들을 어근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형식 형태에서 뭐가 있었지? 접사. 어근에 붙는 게 접사야. 그리고 조사도 있었고, 어미에 붙는, 다시 어간에 붙는 게 어미죠. 자, 그런데 실질 형태에서 대부분은 당연히 혼자 쓰이는 자립 형태소였는데, 그 중에 딱 하나만 의존 형태소가 있었죠. 어근 중에서도 뭐 하나? 어간. 그리고 여기 있는 세 개를 그대로 내려서 의존 형태소라고 해서 이거는 나올 때마다 여러분이 정리를 하셔야 돼요. 됐니,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나는 개념 정리가 되어 있다, 손. 좀 잘 모른다, 손. 자, 다시 손 내리시고. 자, 이게 너무 생소하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 생소하진 않지. 그러면 됐어. 자, 혹시 이걸 설명하는 게 너무 쉽고 시간 낭비다, 손. 괜찮아요. 솔직히. 오케이. 그러면은 딱 이 정도 텐션으로 하면 됩니까, 이 수업? 혹시 좀 뭔가 텐션이 다르면 얘기해 주세요. 따로 받을 테니까. 얘들아, 카메라 TV 잘 보여야 되니까 좀 이따가 자리 잘 바꾸시고. 자,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럼 하나씩 볼게요, 얘들아.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리를 할 건데, 여기 1번 문제에 들어와 있는 개념은 합성어를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로 나누고 있어요.
그럼 얘들아, 합성어는 합성어인데 통사적은 뭐고 비통사적은 뭐냐면 역시 단어 뜻이 필요한데 이 통사라는 단어는 문장이나 문법 구조를 의미해요. 자, 문장이나 문법은 누가 만든 게 아니야. 만들어진 것을 통계를 내서 빅데이터를 내서 확률적으로 이러하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문장은 주어 다음에 바로 동사가 오니 마지막에 서술어가 오니 이럴 확률이 높죠. 영어 문장은 주어 다음에 바로 동사 서술어가 올 확률이 높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의미 규칙을 발견해서 만든 게 문법이지 정한 게 아니야, 얘들아. 자, 그래서 의미 규칙을 발견해 봤을 때 대체적으로 이런 규칙이 있더라는 게 통사예요. 그러면 이 통사는 뭐겠어? 일반적인 규칙을 따르면 통사, 일반 규칙의 예외적이면 비통사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정리되셨니? 자, 그래서 통사적 합성어가 있고 비통사적 합성어가 있는데 필기하고 계시죠? 혹시 이제 개념을 읽고 싶은 학생들은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가 104페이지 여기에 있으니까 이거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까지 정리되셨나요? 자, 예를 들면 이제 비통사적 합성은 이런 거야. 그냥 예시를 들게요. 어간 더하기 어간인 경우, 어간 더하기 명사가 오는 경우, 부사 더하기 명사가 오는 경우, 이런 애들이 대표적으로 비통사적 합성어예요. 일단 필기해 놓으세요. 통사적 합성어는 명사끼리 더해진 경우, 어간에 연결 어미가 오고 어간이 오는 경우, 어간에 관형사형이 붙고 명사가 오는 경우, 뭐 관형사 다음에 명사 쓰인 경우, 부사 다음에 서술어 쓰인 경우.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여러분. 자, 무슨 얘기냐? 봐봐. 명사끼리는 쓰여도 돼. 특히나 관형격 조사 의가 들어가 있고 생략됐다고 보면 되니까. 그리고 어간은 연결어미가 연결을 해주죠. 관형사형이 있어야 명사를 꾸며줄 수 있죠. 그런데 봐봐. 관형사형 없이 명사를 꾸미는 건 문법이 아니거든. 부사는 명사를 수식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관형사가 명사를 서식하고 부사가 서술어를 수식하잖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규칙에 따라서 단어가 배열되어 있으면 통사적 합성어, 그렇지 않으면 비통사적 합성어라는 거거든. 자, 선생님 여기 기준으로 잡아주세요. 여기 기준으로. 자, 그러면 이제 문제 상황에 적용을 해볼게요. 1번 선지가 뛰, 노, 는이죠. 자, 우리가 하실 일은 단어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형태소 분석이 되셔야 돼요. 자, 그럼 얘를 형태소 분석이라는 걸 하시면, 자, 항상 여기서 기본형을 생각하셔. 그럼 기본형은 뭐니? 뛰다지. 뛰를 떼세요. 그 다음에 놀다의 놀다, 노니, 노까지겠죠. 뭐 리을은 생략될 수도 있으니까. 그럼 봐. 지금 뛰는 뭐야? 어간이죠. 노는 뭐야? 어간이죠. 자, 뭐뭐 하는. 는은 뭐야? 관형사형 전성어미겠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어간이 나오면 뒤에 뭐가 있어야 돼? 어미가 붙어 있어야 되죠. 근데 어미가 지금 없고 바로 어간이 붙어버려잖아.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연결해주는 연결어미가 있어야 되는데 연결어미가 없으니까 얘를 문법에 벗어났다 그래서 뭐라고 한다? 비통사적 이라고 하고, 아까 배우셨죠? 우리 어간은 어근의 일종이었잖아. 어근 더하기 어근이 됐으니까 합성어가 되겠죠. 다시. 어간은 어디에 속하니까? 어근에 속하니까. 어근 더하기 어근은 아까 뭐였어? 합성어. 됐니, 여기까지? 그 뛰노는은 비통사적 합성어가 된 거예요. 여기까지 했어? 자, 그럼 얘들아 봐봐. 하나도 안 어려워. 뛰노는을 통사적 합성어로 만들어 보세요.
얘를 통사적 합성으로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봐. 하나도 안 어려워. 선생님, 그 얘네 과제가 나가야 되는데요. 형태소 파트, 어제 작업하다 마셨던 거 있죠? 형태소 파트 출력해서 과제 한번 나갈게요. 내일도 나가야 돼가지고 한 45분 정도 출력해 놓읍시다. 간단하지 얘들아. 연결어미 넣어주면 돼. 그럼 봐봐. 뛰 노는 애, 뛰어 노는 해주면 되잖아. 이해됐어?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어는 뭐였다는 거예요? 얘 이름이 바로 연결해주는 연결어미였다는 거야.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필기하시고. 자, 그래서 1번 문제는 정답 1번 끝난 거죠. 뛰노는 바로 뭐니까? 비통사적 합성이니까. 몰락을 타고난 지난달. 자, 그럼 여러분이 해주실 일은 뭐냐면 2번 선지에 나와 있는 몰라볼도 형태소 분석하시고 3번 선지에 타고난. 자, 얘네들 다 형태소 분석 지금 저랑 똑같이 하세요. 자, 일단 칠판 필기 하시고 이어서 갈 건데 똑같이 분석해 주십시오. 타고난, 지난달 굳은 살. 자, 나머지 1, 2, 3, 4, 5번 선지 형태소 분석하고 저랑 같이 할 거야. L도 볼게요. 자, 이게 연결이 됐다고 치자. 그럼 봐봐. 기본형은 뭐야? 지, 나, 다에서 왔지. 그리고 니은이죠. 그럼 지나까지가 뭐라고요? 지나다. 이 부분이잖아. 그래서 간이죠. 자, 어간은 또 어디에 속해? 어근, 실질 형태에 속한다 그랬어. 자, 지난 무엇이니까 여기 나와 있는 니은은 어간 뒤에 붙는 엄이죠. 엄인데 뭐 하고 있어? 뒤에 있는 뭔가 다를 수식하고 있으니까 관형사형 전성엄이죠. 됐니? 자, 그럼 봐봐. 관형사형 전성엄이가 붙어서 뭘 명사 수식하는 거는 당연히 가능하죠. 자, 달은 여기서 뭐였다고요? 명사요. 그래서 어간에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붙어서 명사를 수식하는 구조니까 얘도 당연히 통사적 합성어예요. 됐니? 여기까지 필기하세요. 마지막으로 굳은 살 보겠습니다. 굳은 살. 자, 이건 해봐 얘들아. 이제 할 수 있잖아. 자, 이거 한 사람 손, 굳은 살 한 사람 좀 보여주세요. 너희 너무 쉽니 아니면 적당하니? 친구들아, 너무 쉽니 적당하니? 쉽니 적당하니? 그 사이? 쉬움과 적당한 사이? 좀 더 어렵게 해야 되니? 좀 더 어려워도 될 것 같아. 너 어제 수업 들어왔었지? 어제 저녁 아니야? 어제는 안 왔어요? 고1이야? 지금 선생님 예비고1 수업도 들어오니? 토요일 저녁 수업 들어오니? 영상으로 보고 있다고? 쉽니? 적당해요? 어딨어? 굳은 살, 좀 더 분석 한번 해보세요. 어디? 어디? 오케이. 맞아요. 내가 잘못 봤어. 맞아. 그렇게 하면 돼요. 자, 그럼 보이시죠? 굳다 기본형이 굿에서 왔잖아. 그 다음에 살이야. 그래서 정리하면 얘가 뭐니? 간이요. 여기는 관형사형 정성어미요. 세 번째는 명사죠. 그래서 얘가 뭘 수식하고 있어? 얘를 수식하는 구조인 거죠, 지금. 되셨니? 자, 다 하실 줄 알고 이게 됐으니까 1번 어렵지 않게 풀었을 거고. 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이거를 이 정도 속도로 나가야 지금 2반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소화가 돼서 좀 쉬운 학생들은 제가 보충 영상이나 이런 걸 챙겨 드리고 있으니까 좀 더 어려운 수업들 꼭 따라오시면서 예비고일 수업들 따라오시면서 보시고, 중3 올라가는 학생들 기준으로는 이 정도면 잘하고 계신 거예요. 굉장히 잘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카메라 이쪽으로 올까요? 자, 칠판 필기한 시간 좀 이따 더 드릴 건데, 자, 보시면 용언을 어간어미로 분리하고 선어어미와 엄어어미로 분리해서 엄어어미를 다시 종결, 연결, 전성어미로 분리하는 이 개념은 철저하게 잡혀 있어야 돼. 그럼 이 문제도 의도는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 설명했던 심었구나, 청소하는, 먹었겠니, 읽은, 불었겠지를 전부 다 형태에서 분석하라는 거야. 그런데 답 자체는 되게 쉽게 나올 거야. 어디 나오냐? 답 자체는 되게 쉽게 나왔을 거거든. 여기서 하실 거는 뭐야? 형태수 분석을 해보시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형태수 분석을 해보시고, 자, 3번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봐봐.
여기 나와 있는 2번하고 3번 형태소 분석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면 이제 손에 거의 다 이거예요. 형태소 분석이. 왜냐면 벌써 우리가 5개 했죠. 여기도 5개 했죠. 10개 했죠. 그리고 여기도 10개 있지. 20개 있지. 그러니까 20, 30개 정도 하면 형태소 분석은 거의 다 손에 이거. 됐어? 그래서 여러분이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5개를 형태소 분석을 해서 답을 찾아보실 건데 그 전에 얘부터 좀 설명을 하면 여러분 get이라는 걸 잘 보세요. get은 추측도 되고 의지도 되고 미래도 되는 거야. 이걸 외워서 갈 수도 있겠지만 문맥적으로 보면 그렇죠. 근데 봐라. 지금이라는 부사어가 있으니까 미래겠니? 단순한 추측이죠. 거기 눈이 왔겠다. 얘도 잘 생각을 해봐. 거기 눈이 왔겠다. 과거? 미래? 단순 추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래 사건인지 특히 지금이라는 부사어가 있으니까 미래는 아니잖아. 그래서 정답이면 바로 끝났던 거거든. 자, 그런데 이 3번 문제 푸는 데는 형태소 분석까지 필요는 없었을지 몰라도 아니야. 니네가 형태소 분석을 해봐야 실력이 늘어요. 자, 다 하지 말고 3번에서 진학한다고 형태소 분석하세요. 잠깐만. 진학한다고 한다. 그는 내년에 진학한다고 한다를 형태소 분석하고 문장 구조 분석하세요. 두 번째, 여기 4개, 여기 5개도 다 분석해보세요. 자, 시작합니다. 자, 뭐 순서는 상관이 없는데 일단은 문장 구조부터 잡아볼게요. 자, 문장 구조 잡으실 때는 먼저 서술어를 잡아. 한다야. 누가 한다? 그가 한다? 그가 뭘 하는데? 진학한다? 자, 슬슬 이제 헷갈리기 시작을 하죠. 자, 그럼 이게 뭔지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항상 서술어 기준을 잡아보시면은 진학하다도 있잖니? 자, 그래서 얘가 왜 안 잡히는 건 형태소 분석이 안 돼 사실 안 잡힌 거야. 자, 그럼 형태소 분석부터 한번 해볼게. 자, 얘가 문제거든요. 이쪽을 좀 더 크게 쪼개볼게요. 자, 여러분. 일단 기본형은 하다야. 근데 하다는 두 종류야. 그거 하나로 동사가 되는 애가 있고 땡땡하다. 이때 하다는 접사야. 됐니? 자, 그럼 봐봐. 땡땡하다. 진학이라는 명사가 들어왔죠. 얘는 명사는 아까 뭐라고 배웠어? 어근이라고 배웠죠. 플러스 뭐가 붙었어? 하다라는 접사가 붙어서 이렇게 붙어서 만들어지는 게 새로운 동사가 된 거야. 그럼 이제 요즘에 밈이 떠올라요. 매끈매끈도 그렇고 평평하다도 마찬가지야. 매끈매끈, 평평 둘 다 동사 됐어. 매끈매끈이 들어갔고 평평이 들어갔어요. 그럼 매끈매끈하고 평평은 뭘까? 품사가? 보통 그렇게 같은 단어 반복된 부사야. 여기까지 됐니? 자, 그 다음 봐. 진학하다인데 니은다가 들어왔죠. 그럼 니은은 여기서 뭐야? 진행의 상을 나타내는 시제의 선어말어미야. 자, 하나 더. 다는 뭐야? 종결어미지. 자, 정렬인지 이거예요. 진학이라는 건 명사이면서 어근입니다. 두 번째, 하다의 하, 니은은 진행상을 나타내는 시제의 선어어미야. 자, 그리고 잘 봐. 여기 하다는 뭐야? 여기서는 접사로 쓰였다 그랬었죠. 잠깐만, 너무 복잡해지는데 그 얘기야. 자, 그래서 차근차근 이쪽에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쪽으로 오자. 이쪽으로 오자. 자, 진학 어근이고 명사예요. 하다, 여기서는 접사로 쓰여서 이렇게 되면 동사가 된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셨니? 자, 그러면 얘가 진학한다가 됐잖아요. 자,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때는 진학하까지가 새로운 어간이 된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한다. 동사잖아. 동사는 어간 플러스 어미 구조잖아. 그래서 진학하라는 새로운 어간을 만들어낸 거야. 됐니? 여기까지? 그리고 뭐가 들어가 있어? 니은. 자, 이건 어미인데 어떤 어미라고? 선어말 어미라고.
아까 뭘 나타낸? 진행상을 나타내는 시제의 선어말어미라고요. 자, 그리고 다는 뭐겠어? 어말어미면서 종결어미죠. 여기까지 되셨니? 그래, 진학한다라고 끝났어야 돼. 자, 끝났는데 안 끝났죠? 안 끝나고 뭐가 붙어 있니? 또 여기에 고가 붙어 있는데, 자, 이건 이제 배우셨지? 뭐뭐 한다고. 고라고. 뭐야, 이거는? 인용의 조사 붙어 있죠. 됐니? 인용 조사가 붙은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 말한 거지. 내년에 진학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얘는 아마도 이랬었던 것 같아요. 원래 이랬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는 나는 내년에 진학해라고 한다인데, 자, 이걸 뭐라고 우리는 배웠지? 직접 인용이라고 배웠죠. 직접 인용을 뭐로 바꾸면? 간접 인용으로 바꾸시면 뭐가 떨어져 나가니? 일단 따옴표 떨어져 나가고요. 라고 떨어져 나가고 고만 붙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뭘 고쳐줘야 돼? 인칭, 시제, 높임, 지시어 등을 고쳐주셔야 돼. 그래서 그대로 써야죠. 이제 그는 그런데 그는 그가라도 써도 되지만은 반복되니까 생략한 것 같다. 그는 내년에 시제 맞춰서 진학한다가 됐고 진학한다고 한다. 된 여기까지 이렇게 바뀌었을 거야. 그래서 영어에 우리 관계대명사 절 분석하는 것처럼 얘를 이렇게 분석해보는 게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 자, 그럼 사실은 나머지는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셨고, 그럼 카메라 다시 이쪽으로 봅시다. 자, 그럼 형태수 분석이 되니까 보였죠. 문장 전체의 주어는 그죠. 그는 했죠. 자, 그래서 얘가 아는 문장이죠. 아는 문장 안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어? 안긴 문장이 들어가 있는데 누가 안겨 있니? 주어 생략되어 있고 부사어 진학한다라는 게 안긴 문장인데, 이 안긴 문장은 고를 놓고 봤을 때 인용절이죠. 이 인용절이 지금 어떤 상태야? 안긴 문장의 상태인 거야. 여기까지 다 되셨니?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저번에 항상 분석했었던 건데, 자, 이거는 이제 말로 좀 하고 넘어갈 건데요. 그는 뭐니? 형태소 분석해봐. 대명사죠. 대명사는 실질 형태소이고 자리 형태소이지. 자, 이거 오늘 과제 나가면 이제 혼자서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오늘까지만 내가 같이 해줄게. 느는 뭐야? 조사죠. 품사는. 조사고, 조사는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형식 형태소이고 의존해서 쓰이는 의존 형태소이죠. 자, 내년은 시간이나 상태를 알려주는 명사고, 명사 역시 뭐니?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자리 형태소이고요. 그 다음에 애는 조사죠. 여기서는 부사, 격 조사로 쓰였고, 조사는 의존 형태소이고 실질적인 의미는 형식 형태소이죠. 자, 그 다음에 진학한다 아까 분석했고, 한다. 한다도 마찬가지. 얘는 간 플러스 니은 진행의 선어말어미 플러스 다 종결어미가 붙어있죠. 어말어미가 붙어있죠. 자, 여기서 분석하자. 하, 니은, 다 해서 이렇게 분석이 되실 거예요. 자, 어간은 바꿔 쓰자. 뭐라고 쓴다고? 어근은 실질 형태소. 하지만 얘는 혼자 못 쓰이는 의존 형태소. 당연히 의존 형태소가 됐을 것이고, 형식 형태소가 됐겠죠. 자, 근데 봐봐. 어말어미도 세 종류인데 거기에서도 얘는 문장을 종결하는 종결의 어말어미고요. 얘는 시제, 진행 시제를 나타내는 진행상의 어말어미라고요. 선어말어미라고요. 됐니? 여기까지? 자, 이게 자유자재로 분석이 돼야 되고, 자, 이제 잘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 하시면 돼. 자, 근데 미안해, 얘들아. 이거 해야 돼요. 자, 여러분 계속해서 같이 볼게요. 그 다음에 아까 2번 문제는 설명 기억나시죠? 형태수 분석 해보시면 알겠지만, 자,
먹었겠니라는 건 추측이지 의지는 아니라고. 그리고 누가 먹었어? 친구가 먹었지. 자, 그러면 친구가 의지를 갖고 먹었다가 아니라 친구가 먹었겠어? 라고 상황을 보면 의지가 아니라 추측이라고 바꿔 써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넘어가서 여러분 생각보다 지금 정답률이 그렇게 안 높거든요. 내가 지금 이름을 이제 부른 게 왜 그러냐면 2면 정도만 지금 정답률이 꽤 높고 전반적으로 정답률이 안 높아서 정확하게 수업을 들으셔야 돼. 자, 일단 얘는 문제를 풀어볼 건데 얘를 풀려면 기본적으로 아니랑 아니오가 구분된다는 걸 보셔야 돼요. 근데 문제를 보니까 우리가 익숙한 건 뭐냐면 요가 뭔지 오가 뭔지 아니가 뭔지를 자꾸 외우려고 하는데 자, 그건 이제 중학교 내신이 그래요. 근데 고1 내신만 가셔도 생각을 하게 만들어. 여기 있는 것처럼. 자, 그래서 보니까 자료를 막 수집을 한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얘네들이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 해서 봤던 거지.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의문을 가지고 확인을 했는데 아니에 요가 붙었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니까 요는 뭐야? 보조사라는 거지. 근데 이거를 잘 봐. 외워서 가면 끝도 없이 외우셔야 되고 이렇게 뭔가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려고 하는 게 요즘의 교육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단순하게 얘기하면 요는 뭐라고? 높임의 보조사라고요. 됐니? 자, 두 번째 오른쪽으로 와서 보호를 취하는 서술어로 쓰이는데 아니에 오가 붙었대. 그럼 봐봐. 얘는 서술어죠. 아니 짝대기 있고 오 짝대기가 있네. 자, 그럼 여기 아니는 뭐야? 어간이고 오가 뭐니? 어미죠.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알다시피 아니오랑 세트로 오는 건 되다예요. 그러니까 되다 아니다가 뭘 가져와? 보호를 가져오고 문장 구조 잡아보면 나는 보어, 주인공이 서술어, 아니다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분석하셨습니까? 자, 이제 이런 분석이 돼서 이 분석을 바탕으로 판단을 하시는 거거든. 자, 필기 다 되셨으면 이제 하나씩 볼게요. 자, 그러면 결국엔 암대오에 오가 붙는데 여기 있는 내용을 총합해 봤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오의 특징을 보겠대요. 자, 봐봐. 형태수 분석을 하면 기쁘죠. 여기에 뭐가 붙어 있어? 오랑 니가 붙어 있죠. 그러면 기쁘까지가 어간이죠. 오랑 니가 붙어 있죠. 된 여기까지. 그래서 어간에 붙는다. 기쁘가 어간이고 오 또는 니가 붙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간에 붙으니까 어미예요. 그래서 오는 어미예요. 자, 그럼 여러분 어민데 문장을 지금 뭐 해놨어? 끝내놨죠. 문장을 뭐 했어요? 끝내놨죠. 아니면 의문으로 끝났죠. 그러니까 어미 중에서도 얘는 어떤 어미겠어? 종결어미예요. 종결어미, 전성어미, 연결어미는 다시 종결어미, 전성어미, 연결어미 전부 다 뭐야? 어말어미죠. 어말어미 앞에 붙는 게 선어말어미죠. 당연히 선어말어미 뒤에 붙겠지. 어말어미니까. 그리고 선어말어미 찾아보세요. 어디 나와 있어요? 선어말어미? 여기 C가 선어말어미죠. 높임의 선어말어미. 자, 오늘 이걸 수업을 할 건데 이걸 좀 헤매는 학생은 오늘 형태소랑 단어 파트 과제가 나가는데 그 과제 충실히 하시면 잡히실 거예요. 근데 지금 정답률 보니까 여러분 속도보다 정확성에 초점을 좀 더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속도는 연습을 하면 붙는데 정확성은 연습을 한다고 붙지는 않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라서. 근데 지금 보니까 약간 생각보다 정답률이 많이 안 나와서 좀 많이 풀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잘 보시고. 자, 3번에서 여러분 관련 개념은 몇 가지가 나와야 돼. 자, 문장에 종결 표현은 뭐뭐뭐가 있죠? 그새 까먹었죠? 자, 평서, 의문, 명령, 청유, 감탄 5가지가 있고 이 5가지 종결어미 유형과 기타 등등에 대해서 나눠 설명하시는 것도 아실 거야. 우리 저번 주에 수업을 했고 오늘 처음 온 친구들은 선생님 얘네 특강 그 앞쪽 라이브 링크 정리해가지고 한번 전체 학생들 한번 다시 한번 뿌려줄게요. 복습용으로. 자, 그럼 당연한 얘기지만 평서문에 쓰여 안 쓰여? 쓰이지. 그래서 정답이 3번이었는데 애들이 왜 틀린 거냐면 자, 아니라는 건 지금 뭐로 썼다는 거야? 부정문으로 썼다는 거야. 니네가 지금 그래서 긍정문과 부정문이 따로 있나? 이 생각을 한 건데 그게 아니라 5가지의 하위 항목으로 평서문에 긍정문, 평서문에 부정문이 있는 거예요. 의문문도 부정의문문이 있잖아. 이해됐니? 그래서
평소문에 당연히 쓰이고 5가지에 다 쓰이는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럼 이것도 외우는 게 아니라 이 문장의 종결 표현 5개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정리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어미가 빠져 있으면 단어가 안 되니까 성립하지 않고,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가셨어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정리 다 되셨으면 이제 5번 문제 보도록 할 건데, 필기를 하시면서 따라오세요, 여러분. 자, 우리가 옆에다 필기하세요. 기억은 뭐야? 문장을 끝내주니까 어말어미 중에서도 종결어미고요. 니은은 연결해주니까 연결어미고요. 디귿은 전성어미야. 현관펜으로 찾아봐. 종결어미 뭐니? 다. 연결어미 뭐니? 고. 전성어미 뭐니? 어디야? 여기 있는 을. 됐죠?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3번이 되는데, 뭐 하라는 거야, 얘들아? 형태소 분석 또는 문장 구조 분석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군화는 종결어미, 지도 종결어미, 느는 이유로 수식하니까 니은 연결어미가 아니라 디귿 전성어미죠. 그 다음에 먹었으나 연결해주고 있으니까 얘는 니은 연결어미. 운동하기는 명사 성격으로 바꿔줬으니까 디귿 전성어미 되겠죠. 자, 필기 다 해주시고, 자, 여러분 여기서 해주실 일은 도착했겠구나 형태소 분석하세요. 할 줄 아는 사람은 손 드시고. 다 했다, 손. 자, 같이 봅니다. 도착은 명사죠. 명사는 실질 형태소이고 어근이고, 얘는 자립 형태소이죠. 자, 다시 한번 얘는 뭐라고? 어근이라고. 어근에 뭐가 붙었어요? 하다라는 접사가 붙었어요. 그래서 뭘 만들었어요? 동사를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 동사는 도착하다라는 동사는 잘 들어야 돼. 어디까지가 어간이야? 도착하까지가 어간이야. 다가 어미야. 그래서 도착하까지, 이 동사의 도착하까지가 다시 한번 얘기하면 뭐라고요? 어간이에요. 자, 다 쪼개놨다. 그러면 at은 뭐겠어? 과거 시제의 선어말어미죠. get은요, 추측의 선어말어미죠. 분화는 어말어미면서 뭐 해놨어, 지금? 종결해놨죠. 그래서 종결어미이고 어말어미라고요. 여기까지 됐니? 자, 이렇게 분석하실 수가 있어야 되고,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이유는 형태소 분석 연습이 안 돼서 그래. 자, 이거 똑같이 했다, 손. 오케이, 하시고 정리하세요. 자, 그래서 사실 줄 아는 학생들은 정답률이 높아져야 되거든? 근데 지금, 선생님 OMR 다시 가져가실래요? 나눠줘야 되겠구나. 좀 이따가 쉬는 시간 한번 나눠주세요, 선생님. 네? 예. 과제 다 준비됐어요? 단어랑 형태소 둘 다? 예. 그러면 좀 이따 쉬는 시간 한번 배부해 주세요. 여기까지 됐니, 얘들아? 자, 넘어갑시다, 이제. 자, 오른쪽 위로 와가지고요. 자, 6번도 여러분이 왜 많이 틀리는 거냐면, 자, 이거 이제 필기해놔야 돼. 중2 때 배운 담화예요. 자, 담화는 중2 때 발화의 연속체라고 배우고, 저는 의사소통 단위라고 다시 한번 가르쳐 드려요. 자, 그러면 발화가 뭐냐면 문장이 구어로 실현된 게 발화야. 자, 문장을 입으로 구어로 실현하면 발화가 되고, 당연히 얘는 발화가 연속되면 대화가 되겠죠. 자, 문장이 구어가 아니라 글로, 문어로 실현되면 그게 바로 문장이에요. 자, 중요한 건 담화의 요소 4가지야. 4요소. 말하는 사람 화자, 듣는 사람 청자, 전한 말이라고 해서 전언, 상황 맥락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되게 수업이 어려운 친구도 반복하는 거 보이죠? 우리 담화 4요소도 이미 한번 수업했었어. 그러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 반복해드리는 이유가, 그래야 여러분이 자기 것이 되고, 이후에도 여러분이 혼자서도 과제하시면서 반복하셔야 되겠고. 여기까지 됐니, 얘들아? 필기 다 되셨어요? 그래서 발화는 문장이 구어로 실현된 것, 문장은 문어로서 실현된 거예요. 아래쪽까지 정리를 해놓으시고. 자, 그러면 얘는 형태소 문제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의사소통 단위, 대화가 나와 있기 때문에 담화 문제고요.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착각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알고 있는 지식은 사실 전혀 모르는 상태라고 보셔야 돼. 근데 여러분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 대표적으로 당신은 2인칭의 번역어라고 생각을 하셔서
여러분은 당신은 무조건 2인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2인칭이 아니에요. 자, 하나씩 본다, 얘들아. 여기에 등장인물은 학생하고 선생님인데, 자, 지금 첫 번째 선생님이 말씀하셨을 때 선생님은 화자죠. 이때의 청자는 학생이었어. 그런데 지금 역할이 바뀌어서 다시 학생이 화자가 됐고, 그러면 이때는 1인칭, 2인칭이 바뀌고 있는 거야. 근데 잘 보셔. 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학생이 대화하는 이 상황을 보세요. 학생이 대화하는 이 상황에서의 1인칭은 누구야? 학생이죠. 학생이 얘기하는 이 상황에서 2인칭은 누구야? 청자인 선생님이죠. 나머지는 전부 다 3인칭이지. 그럼 여기서 대표적인 3인칭은 누구냐면 할아버지예요. 그런데 할아버지께서는 당신 손으로, 할아버지께서는 선생님 손으로 돌라주신다가 말이 돼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여기 당신은 뭐냐면 3인칭을 다시 가져다 쓰는 3인칭 제기대명사라는 애인데, 몰랐어도 문맥적으로 보시면은 할아버지께서는 선생님 손으로는 말이 안 되잖아.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팁을 드리자면 이거야. 제가 수업 시간에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패러프레이즈라고 설명한 적 있나요? 이반 혹시? 처음 듣니? 영어에서 배우거든, 패러프레이즈는. 패러프레이즈는 무슨 뜻이냐면, 프레이즈가 구잖아. 그러니까 주제처럼 중요한 거를, 즉 주제에 상응하는, 주제에 상당 어구를 병렬하는 거, 그거를 반복하는 것을 패러프레이즈라고 하거든. 자, 바꿔서 보면 되더라. 그럼 봐봐. 여기 당신은 선생님이겠어요? 아니면 할아버지겠어요? 할아버지께서는 선생님 손으로 직접 골라주신답니다. 아, 해마다 할아버지께서 할아버지 손으로 돌려주신답니다. 할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당신을 바꿔 쓸 수 있는 거는 할아버지잖아. 선생님이 아니라. 그럼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 당신은 2인칭으로 쓰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3인칭으로 쓰였다는 거지. 이해되셨어? 그러니까 이걸 진짜 많이 틀렸어요. 두 번째로 여러분이 또 틀리는 게 뭐냐면, 봐봐. 이제 선생님이 대화하시지. 자, 여기서 1인칭은 누구야? 선생님이야. 여기서 2인칭은 누구야? 학생이야. 근데 여러분이 꼭 여기서 영어에서 배웠던 걸 써요. 영어에서 we는 몇 인칭이야? we. 1인칭이죠. 근데 봐. 우리까지는 1인칭이 맞을 수도 있는데, 잘 들어야 돼. 우리 집은 우리의 집이니 그냥 우리 집이니? 우리의 집이지. 근데 잘 들어. 여기 나와 있는 우리는요, 문맥적으로 보면 1인칭과 2인칭, 화자와 청자를 더하는 거야? 아니면 화자만 해당이 돼? 화자만 해당이 되죠. 맞니? 자, 좀 더 넓혀볼게요. 우리 집 아이들은 몇 인칭이야? 우리 집 아이들은. 대화 참여자가 아니니까 당연히 얘네는 3인칭이에요. 그리고 잘 봐라. 저희가요, 1인칭이지만 우리 집 아이들은 자기들끼리잖아. 지들끼리잖아.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저희들끼리는 몇 인칭이야? 그래, 당연히 3인칭이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문맥적으로 보면은 디귿도 3인칭, 미음도 3인칭이야. 그리고 리을은 청자 포함하지 않아. 그래서 정답 5번으로 딱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해됐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자꾸 잘못하시는 게 뭐냐면 이런 거야. 자, 너희는 자꾸 배운 대로 어떻게 해버리냐면, 영어에서 공부한 대로, 또는 기존에 배웠던 건 맞다고 생각을 하면 고등학교 올라가시면서 이제 거의 다 터지는 거야. 자, 위가 우리는 맞고 1 플러스 2인칭인 건 맞는데, 이런 것들조차도 누가 결정하냐면 상황이 결정을 해요. 그럼 상황을 보시면 여기 우리는 청자 아니야.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저희들은 저요, 저희요 1인칭을 낮추는 게 아니라 3인칭이었고, 당신은 2인칭이 아니라 선생님이 아니라 할아버지 손으로야. 할아버지께서는 할아버지 손으로야. 할아버지께서는 할아버지 당신 손으로야. 즉 3인칭을 높이는 제기대명사. 그래서 1인칭이 아니라 3인칭이고 디귿은 3인칭이 맞고. 됐니 여기까지? 필기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지금 여러분이 꽤 틀렸을 거란 말이에요. 왜 틀렸냐면 이미 수업을 했을 수도 있어, 우리가. 근데 뭐 수업을 복습을 안 했든지, 아니면 이런 거를 못 배우셨는데, 자, 외워서 하려면 끝이 없어. 지금처럼 문맥 가지고 상황 가지고 생각하는 연습까지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됐니? 자, 이제 이어서 7번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조사가 뭔지는 아실 건데, 조사의 종류에는 격조사, 보조사, 하나 더 뭐가 있어? 접속조사가 있죠. 됐니 여기까지?
자, 그럼 봐봐. 자, 삼촌이 밤에만. 이게 밤에만이 형태소 분석이 돼야 되겠죠. 분석해봐, 얘들아. 밤에만. 오늘은도 형태소 분석해보세요. 자, 이제 중요한 건 이거, 얘들아. 이제 다 하실 줄은 있을 거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 문제를 갖고 연습할 수 있는 건 이런 거예요. 밤은 명사죠. 명사는 실질 형태소이고 자립 형태소이죠. 애는 뭐야, 얘들아? 애는 뭐야? 조사인데 어떤 조사인 것 같아? 밤에, 낮에, 시간을 알려주는 부사격 조사죠. 당연히 의존 형태소이고 형식 형태소라는 건 이제는 아실 거야. 자, 만은 뭐예요? 여기에만 해당된다는 보조사죠. 역시 마찬가지 의존 형태소이고 형식 형태소죠. 여기까지 됐니? 근데 잘 봐. 오늘은도 보조사인데 질문. 오늘은 품사가 뭐니? 자, 제일 정확한 사전 찾는 거예요. 근데 추측을 해보자. 자, 오늘을 위해 살았다. 부사가 목적어 될 수가 있니? 그래. 그럼 오늘은 뭐겠어요? 오늘 가자도 되잖아. 오늘을 위해서 살았다도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사실은 명사도 되고 시간 부사도 되는 것 같다.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두 번째. 내가 친구한테. 자, 이거 바꿔봅시다. 친구한테를 뭐로 바꿀 수 있어요? 친구에게로 바꿀 수가 있지. 자, 오늘은 뭐를 바꿀 수 있어? 오늘만, 오늘도, 은는 만도로 바꿔 쓸 수가 있잖아. 근데 한테는 보이시죠? 자, 오늘의 이 보조사는 왜 보조사였어? 은는 만도 같은 보조사로 바꿨어도 안 어색해. 그런데 한테는 에게로 바꿨어야 되지. 그럼 에게는 뭐야? 부사격 조사죠. 그러니까 이 문제의 실제 의도는 뭐였던 거야? 부사격 조사, 격조사를 분류하라는 거였죠. 그래서 얘만 격조사고 나머지는 다 보조사인데, 자, 격조사, 부사격 조사 애가 있고요. 한테 부사격 조사고요. 책으로도 부사격 조사죠. 유치원에서도 부사격 조사죠. 자, 그럼 말 나온 김에 여기 1번, 2번, 3번, 5번 중에 보이는 모든 부사격 조사의 현관펜 쳐보세요. 아, 죄송해요. 모든 부사격 조사가 아니라 모든 격조사의 현관펜 쳐봐요. 모든 격조사의 현관펜 쳐보세요. 조사 중에서도 격조사에만 현관펜 쳐보세요. 부조사, 접속조사 말고. 자, 하나씩 보자, 얘들아. 삼촌이 주격조사죠. 밤에 부사격조사죠. 글을 목적격조사죠. 잘 들어. 에서 부사격조사죠. 의 관형격조사죠. 선수들이 주격조사예요. 간식을 주격조사입니다. 에서 부사격조사, 의 관형격조사야. 내가 주격조사고요. 친구에게 부사격조사, 가방을 목적격조사, 에서 부사격조사의 관형격조사. 됐니? 주격조사, 부사격조사, 부사격조사, 관형격조사, 부사격조사, 관형격조사, 의로 부사격조사를 목적격조사가 주격조사. 저 원래 진짜 이렇게 수업 안 하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 눈높이에 완전히 맞춰주고 있어요. 은는 만도 보조사 보이죠? 까지까지 보조사. 됐니? 여기까지? 그래서 조사 분석해보는 문제까지 연습해봤습니다. 넘어가도 될까? 자, 따라오셔야 돼. 자, 쉬울 수 있어요. 쉬우면 쉬운 대로. 그 다음은 사실은 문제는 너무 쉬워. 이 문제는 사실 너무 쉬운 문제인데 이제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 봅시다. 일단 얘는 순서도 문제. 얘가 옛날에 알고리즘. 그러니까 지금은 코딩을 이렇게 잘 안 하고 그냥 AA 막 이렇게 해버리는데 옛날에는 코딩을 다 짰어. 이게 코딩 짜는 어떤 기호인 거야. 그래서 사고 과정을 설명한 얘들아 잘 봐. 고민할 필요가 없어. 기억은 사전에 표제어로 실렸대요. 그럼 당연히 사전에 표제어로 실렸다는 거냐? 한 단어지. 한 단어 사이를 왜 띄었습니까? 얘는 그래서 띄어쓰기가 없어요. 자, 아를 아서로 바꿔 쓸 수 있대. 네라고 답했잖아. 아를 아서로 바꿔 쓸 수 있으면 본용은 플러스 본용은 구성이래요. 용언이 하나의 단어죠. 그러니까 지금 얘는 몇 단어가 되는 거야? 2단어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띄었어야죠. 자, 그렇지 않으면 한 단어거나 2단어라는 거지. 그렇지 않은 애들은 한 단어 아니면 2단어니까 띄어쓰기가 없든지 있든지겠죠. 정답 1번 끝이죠.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한다. 사전에 표제라는 건 사전에 실린 거야. 한 단어 단위로 실리니까 띄어쓰기가 당연히 없어요. 바꿔 쓸 수 있으면
용언 두 단어니까 당연히 띄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원래 한 단어거나 본용언의 보조용언인데 두 단어니까 얘는 띄었을 수도 있고 붙였을 수도 있거든요. 여기 나오잖아. 보조용언은 띄었으면 원칙이지만 붙였으면 더 허용한다. 그래서 얘는 붙였을 수도 있고 띄었을 수도 있고요. 무조건 두 단어니까 띄었어야 되고요. 무조건 한 단어니까 붙여 쓰는 거다. 이렇게 끝이에요. 그래서 얘는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여기 사고 과정을 생각을 하는 거거든. 집에 가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설명하고 싶은 건 무슨 얘기냐. 자, 살다 가다, 살아가다, 받다 가다, 받아가다, 닮다 가다, 닮아가다. 아가 다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 연결어미죠. 자, 이 아가 전부 다 연결어미인데 이 연결어미가 연결하는 건 두 종류라는 거야. 1번 뭐야? 본용언 플러스 본용언의 어간들을 연결하든지 아니면 본용언 플러스 보조용언을 연결하든지야. 그럼 여기서 문제가 되는 의식. 여러분이 공부에 재능이 있거나 또는 뭔가 좀 고민 있는 자세로 공부를 하신다면 본용언하고 본용언하고 보조용언 어떻게 구분하지라는 의문을 갖게 돼요. 왜 이 의문을 가져야 되는 거냐? 이걸 문제를 낼 거 아니야, 선생님들은.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당연히 국어 공부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고 어떤 경우 본용언 플러스 본용언이지? 어떤 경우 본용언 플러스 보조용언이지? 구분하는 문제를 고민하시고 답을 찾아서 문제도 내시고 수업 때도 하신다고. 됐니? 그러면 출제 예측이 되는 거야, 얘들아. 자, 여러분 아직 이제 중딩 잼민이들인데 이렇게 힘들게 해서 좀 죄송해요. 어쩔 수가 없어. 지금 이거 안 해놓으면 나중에 너무 힘들어져. 지금 하세요. 자, 넘어가서 이제 9번 문제 보도록 할게. 자, 우리가 지금까지 연습해 본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오고 가다, 뛰어가다 전부 다 뭐가 붙어 있어요? 연결어미들이 붙어 있어요. 아까 배우셨던. 근데 봐봐. 오다 가다는 뭐가 없어? 연결어미가 없죠. 그래서 제가 설명한 대로 오가다에 오, 어간, 그 다음에 연결어미 고, 가다가 붙었대요. 됐니? 자, 그럼 봐봐 얘들아. 어간에 이렇게 연결어미가 붙어 있는 단어를 우리는 아까 오늘 수업 시간에 연습해서 배웠는데 그걸 뭐라 그랬지? 통사적인 방법으로, 문법적인 방법으로 합성되었다. 통사적 합성어라 그랬었죠. 자, 다시 한번 형태수 분석을 해보면 뭐야? 어간 플러스 연결어미 플러스 어간이죠. 제 손도 아파요. 근데 왜 자꾸 제가 쓰냐면 니네가 손으로 써야 자기 공부가 돼. 그래서 제가 프린트에 써서 교재에 한 번 더 써주시라고 하는 거야. 프린트에 쓰고 교재 한 번 더 쓰고 그럼 자연스럽게 복습이 되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봐봐. 꿈을 꾸다, 꿈꾸다죠. 형태수 분석해봐. 자, 여기 5개 다 분석해보세요. 자, 명사 더하기 뭐야? 어간이죠. 가능하니? 왜 가능하니? 꿈을 꾸다라는 목적격 조사가 생략됐다고 보면 여기 통사적 합성어예요. 자, 2번 돌아서다. 돌 플러스 앞 플러스 서다죠. 돌은 뭐야? 어간. 여기는 연결하는 어미. 서다 다시 어간 왔죠. 얘도 통사적 합성어죠. 뭐가 들어와 있으니까? 연결어미가 들어와 있으니까. 근데 뒤섞다를 보자. 뒤. 얘들아, 뒤다라는 말이 있니? 뒤다. 없잖아. 그럼 뒤섞다는 뭐겠어? 잘 들어야 돼. 뒤는 접두사예요. 석은 어간인데 어간은 어근에 속하죠. 그러니까 어근에 접사가 붙은 얘는 뭐야? 파생어야. 여기까지 됐니? 빛나다, 빛이 나다죠. 주격조사 이가 생략된 형태의 명사 더하기 어간의 형태고요. 오르다, 내리다, 오르내리다. 얘는 어간에 어간이 바로 붙어버린 꼴이죠. 따라서 얘는 비통사죠. 나머지는 다 통통이들이에요. 통사적 합성어, 통사적 합성어, 통사적 합성어. 얘만 비통사 합성어. 얘는 합성어 아니고 파생어. 됐니? 형태수 분석 다 할 줄 아셨어야 되겠고 따라서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연결어미 연결된 거는 딱 하나, 2번 하나 하겠네. 됐죠? 여기까지. 자, 필기하시고. 자, 여러분 중요한 건 서술형이야. 그러니까 객관식은 기본적으로 다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서부터는 서술형에서 변별돼. 내가 그래서 잘 들어야 되더라. 이걸 야, 나도 피곤해. 이걸 왜 내가 써주고 있겠어요? 이게 다 정답이야. 자, 그래서 잘 들어야 돼. 여러분 약간 공부 습관이 잘못 들어있을 때가 있어요. 뭐냐면 공부하기 싫은 거야. 이해를 해. 잼민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니네가 야구 선수야. 야구 잘해야죠. 축구 선수야. 축구 잘해야죠. 너희 연예인이야. 예쁘고 잘생겨야지. 너희는 무슨 선수니? 공부 선수잖아. 그럼 공부를 잘해야 되거든. 그런데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근데 그냥 무작정 해가지고 공부가 싫은 상태에서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사실은 내가 나중에 나 공부 선수로 제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방법을 모르고 이상하게 한다니까. 습관을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내가 2번을 찍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를 이렇게 해낼 수 있다가 중요한 거라고. 이거 못하면 자사고 가시면 일단 아주 운이 좋아야 2등급이고 보통 3, 4예요. 자사고에서 4가 떠버리면 갈 데가 없어요. 필기 다 했니? 해주셔야 돼. 자, 넘어가서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어월 어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일단은 과거 시제일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가의 경우에는 과거 시제다. 그 다음에 나에서는 완료죠. 지속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가의 경우는 보조용언 구성으로 변화시켜도 된대요. 조용히 나의 경우는 왜 그렇겠어? 진행의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처럼 미래 시제도 가능하다는 거야. 자, 이거 여러분이 답이 없다 그랬나? A, B, C 다 고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럼 보자. 어제 뭐 했다니까 단순한 과거죠. A고 또 집에 없더라. 여기도 과거 A죠. 아직도라는 말 때문에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죠. B네요. 자, 소풍 날의 얘기니까 이거는 A 과거로 끝나야 되겠네. 4번 끝이네. 얘는 오늘 잠을 다 못 자겠다. 미래에 대한 얘기인데 이렇게 얘기해버리네. 됐습니까? 어렵지 않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보자. 기억이 상하는 거. 앞뒤 문장의 주어가 같고 음의 연결 어미를 바꿔 쓸 수 있는 경우에는 동시동작이다. 그래서 동시동작인지 확인하시면 되겠고 우리는 함께 걸었다. 우리는 희망에 대해서 얘기했다. 동시동작 되니? 될 것 같다. 2번도 모두들 음정에 주의하다. 모두를 노래를 부르자. 주의하며 부르자. 역시 동시동작이죠. 미소를 지었다. 내게 다가왔다.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마라톤 선수가 가쁨승을 몰아쳤다. 마라톤 선수가 결승선을 통과했다. 출근할 때 일부는 버스를 이용한다. 출근할 때 봐봐. 얘는 보시면 알겠지만 결국에는 정보관계를 묻는 거였어. 문법도 아니야. 자, 무슨 얘기냐. 걷는다는 행동과 이야기라는 동사가 교집합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음정은 노래 부를 때 교집합이 되죠. 웃는 것과 이동하는 것 교집합되죠. 숨 쉬는 것과 통과하는 것도 교집합이 되는데 버스 이용과 지하철 이용은 교집합이 성립할 수가 없잖아. 결과적으로 5번은 두 정보의 모순관계 때문에 정답이 되는 거야. 자, 이런 게 센스고 감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영리한 친구들은 이런 것들을 알아서 이상하구나 라고 처리를 하는데 잘 들어야 돼. 그게 편하니까 거기서 멈추시면 안 되고 이걸 모순관계라고 한다까지 확장을 하셔야 되고 이게 나중에 고3 수능까지 올라가시면서 고1, 2 내신 지문들과 엮여지면서 정보 간의 관계를 묻게 될 거야. 됐니 여기까지? 필기 잘 정리해 보시고. 됐어. 자, 두 문제 풀고 좀 쉽시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명사에 대해서 배웠는데 명사 중에서도 혼자 못 쓰인 의존 명사가 있어요. 보통 수요나 분량 따위가 있을 수도 있대. 자, 예를 들면 9살의 살 이런 것들 맞죠? 그런데 봐봐. 9살이라 그래서 수식하고 있지. 자, 여기 9은 뭐야? 품사가. 품사 뭐예요? 대답해보자. 품사 뭐야? 써봐. 9살 품사 뭔지 써보세요. 자, 그 아이는 올해 9살이다. 형태소 분석 다 해보세요. 할 줄 아네요. 자, 같이 볼게 얘들아. 여러분이 이제 연습은 되어 있는데 체계가 안 잡혀 있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안 배워서 그래요. 잘 들어. 품사잖아. 품사 단위로 분석하라 그랬으니까 뭐뭐사라고 적어야 돼요. 근데 뭐뭐어라고 적으면은 이거 틀렸다고 하세요. 선생님들은. 왜? 뭐뭐어는 문장 성분단이야. 자, 그럼 봐봐. 그 아이에서 그가 뭘 수식하고 있어? 아이를 수식하지. 아이는 명사죠. 자, 명사 수식하는 게 뭐야? 관형사야. 여기 있는 그는 뭐야? 관형사야. 근데 어떤 관형사니? 아이를 지칭하죠. 그래서 무슨 관형사라고 하는 거야? 지시관형사라고 하는 거예요. 자, 느는 보조사인지 알 거야. 올해는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예요. 자, 9은 잘 들어. 살을 수식하고 있고 살은 의존 명사라 그랬지. 명사 수식이니까 뭐겠어요? 관형사예요. 선생님, 숫자를 표현하니까 수사 아니에요? 수관형사예요. 됐니? 그는 9이다. 그렇게 혼자 쓰이면 수사야.
그런데 그게 아니라 명사에서 수식하니까 수관형사야. 됐니?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문장 성분을 분석하면 여기까지가 주어야. 됐니? 여기까지가 주어. 자, 그럼 질문. 9살이다 어떻게 분석할래? 자, 살이다는 뭐니? 서술어죠.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올해랑 9은 어떻게 분석할래? 문장 성분 분석을 해보면. 해봐, 빨리. 그러니까 여러분, 만만한 건 내가 하라고 하지 않아. 어려운 거 하라고 해. 제일 어려운 거 하라고 해요. 할 수 있어? 하고 있어? 자, 봐, 얘들아. 판단을 잘 못하겠죠. 왜 그런 거냐면, 자, 여러분이 이제 연습이 안 된 부분도 있고, 이런 경우를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서 그러는데, 일단 명확하게 그 아이가, 여러분, 팁을 드리면 격조사 붙여보는 거야. 그래서 그 아이가라는 주격조사 가능하죠. 그러니까 그 아이가 올해 9살이다. 그러니까 주격조사 붙었으니까 주어 확실하게 보였어요. 그 다음 봐봐. 서술어. 이다는 서술격 조사인지도 알아요. 서술격 조사 붙어있으니까 서술어인 것도 알겠어. 그럼 중간 애들이 힘들지. 올해 9살이다. 올해로 9살이다가 되잖아요. 그럼 올해로가 생략된 부사격 조사가 생략됐다고 볼 수가 있겠네. 그럼 얘는 뭐로 쓰인 거야? 부사어로 쓰였다고 볼 수가 있죠. 명사지만 부사격 조사가 붙어서 부사어로 쓰일 수 있는 거고 부사격 조사가 생략된 경우지. 됐니? 여기까지? 자, 그럼 봐봐. 아홉은 뭐 하고 있어? 명사 수식하고 있지. 이렇게 명사를 수식하는 애들을 우리를 뭐라고 배웠니? 관형어라고 배워요. 문장 성분으로. 그러니까 관형사면서 관형어인데 품사 분류를 하라고 얘기했을 때는 관형사라고 대답을 하셔야 되는 거고 지금처럼 문장 성분 분석, 파란색 분석하라고 했을 때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관형어라고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럼 다시 좀 헷갈리니까 내가 빨간 색깔을 칠게요. 자, 가는 부사격 조사, 가는 주격 조사, 로는 부사격 조사, 이다는 서술격 조사. 여기까지는 전부 다 격 조사를 붙여봤고, 격 조사를 붙여서 보니까 결과적으로 뭐니? 얘는 부사어, 관형어. 부사가 아니라 뭐라고요? 부사어, 관형어. 9살이다. 살이다는 뭐야? 서술어. 그 아이는 뭐야? 주어. 자, 그럼 하나 더 볼게. 그는 또 쪼개보면 뭐겠어? 명사 수식하고 있으니까 얘는 그럼 뭐라고 하면 돼? 그렇죠. 그는 관형어라고도 해도 되죠. 미안해, 얘들아. 어떡하지? 진짜 애기들이어가지고 여러분이 큰일 났어요. 필기일단 하세요. 우리 애기들 어떡하지? 그 애들 어떻게 해야 돼? 진짜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왜 이게 애기들이라는 게 느껴지냐면 이제 첫 번째는 이런 게 있어. 정말 순진무구한 친구들도 있어요. 눈빛이 딱. 또 어떤 친구는 너무 어려운 거야. 어떤 친구는 너무 공부가 힘든 거야. 어떤 친구는 너무 재미가 없는 거야. 별의별 애들이 다 오면 있거든.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저는 원래 이제 고3 재수생들만 수업을 했어요. 그리고 원래 제 수업은 거의 성인은 말 들어서 재수생들이 한 70%였으니까 걔네들은 깔끔하죠. 뭐 공부할 건지 말 건지 딱딱 정해져가지고 공부하다 딱 가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수업만 쫙쫙쫙쫙 나가고 오히려 어렵게 얘기하고 수준 있게 얘기하면 너무 좋아했는데 이제 코로나 지나면서 저도 이제 어쩔 수 없이 로컬에서 내신도 하고 도대체 얘네들이 어디서부터 문제였을까 해가지고 이제 중학교 때까지 내려온 건데 내려오고 보니까 또 문제는 뭐냐면 너무 어려요. 애기들 아주 깐난 애기들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제가 좀 어른스럽지 못하게 내가 좀 삐졌었어. 얘네들은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고 수업도 안 듣고 막 니네가 지금 수업을 안 듣는다 공부를 안 한다는 얘기인가? 그런 건 아닌데 너무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엔 제가 좀 삐졌던 것 같아요. 내 수업 안 들어주는 그런 느낌 들어가지고. 근데 나중에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애기들은 당연한 거 아닐까? 내가 문제다. 뭘 준비해야 되지? 하면서 고민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고 이게 또 그래요. 제가 더 준비 많이 해볼게. 자, 고민이 많아요 지금. 13번까지만 하고 딱 하고 쉬죠. 자, 아까도 배우셨는데 이제는 알죠. 요는 뭐야? 보조사라는 거. 그런데 잘 봐. 일단은 요는 보조사야. 그래서 보조사 요는 요로 적겠대. 그런데 이리 오시오. 발음이 오시오라고 써놓고 오시요라고 발음이 나버리는데 그때는 오시요라고 안 쓴다는 거죠. 이해됐어? 자, 그러면 질문. 요는 조사고요. 오는 뭐라요? 아까 배웠지? 미예요. 오는. 조사는 뭐야? 요야. 자, 그럼 봐봐. 어미 오니까 얘는 생략 가능 불가능. 어미는 생략 가능 불가능. 불가능. 아까 배웠잖아. 올해로 부사격조사 같은 조사는 생략 가능 불가능. 가능이라고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푸시는 거야?
생략 가능, 불가능으로 푸시는 거야. 그럼 봐라. 여기 나오죠. 읽어라고도 쓴다는 거야. 읽어요라고도 쓰고, 먹을게라고도 쓴다, 먹을게요도 쓴다는 거야. 즉, 보면은 요 생략돼 있죠? 먹을게. 요 생략돼 있죠? 성립한다는 거죠. 근데 봐. 일이 옷이 말이 안 되잖아. 옷이 요라고 해야 돼, 말이 되지. 그래서 여기에 오는 생략이 안 된다는 거야. 자, 그럼 봐. 이건 유명한 책이 아니 오라고 해야 돼, 아니라고 해야 돼. 아니 오라고 해야 말이 되잖아. 즉 생략 못했죠. 영어가 가자. 영어 가지. 가지라고도 쓰지 않냐? 영어 가지. 가지요. 여기는 생략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설탕이 안 되잖아. 그래서 여기는 생략이 안 되죠. 여기까지. 자, 근데 봐봐. 여기에 B도 있네. 연결형으로 사용되는. 그럼 여기는 연결형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이제 정보 분류하자. 연결형으로 쓰인 거는 디귿 B고요. 그 다음에 생략이 안 되는 애들 누구야? 아니요. A죠, 여기. 마지막 생략이 되는 애는 영어가 가지요. 그래서 니은이 C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됐니? 바르게 짝 지은 거. 기억 A 맞고, 그 다음에 니은 B 틀렸고, 디귿 A도 틀렸고, 디귿 C도 틀렸네. 정답 1번 끝이네. 됐나, 여기까지? 자, 지금 좀 어렵거든요. 표정 보면. 그 친구들은 오늘 과제 나가는 자료를 곰곰이 한번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거고. 자, 일단 오늘 과제가 전에 한번 나갔던 거긴 한데 좀 절반 정도가 안 해온 것 같아가지고 한 번 더 과제가 나갈 거고요. 과제 한번 쭉 보시면 알겠지만 하시면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어려웠던 것들 과제 푸시면서 좀 괜찮아지실 것 같고. 자, 봅시다. 이어서 우리 14번 문제요. 자, 보조사들이죠. 는 보조사예요. 여기는 씁시다. 옆에다가 보조사라고. 그 다음에 듣다, 들어라, 들으니. 형태가 조금 바뀌긴 했지만은 앞쪽 애들이 고정되어 있죠. 이거는 활용을 하는 말을 용언이라고 하는데 용언에서도 어간이라고 한다고 배우셨고요. 그 다음에 at은 자, 시제를 나타내는 애고 얘는 어말어미 앞에 붙는 선어말어미라고 배우셨죠. 자, 이게 좀 눈에 확 들어오시면서 정리도 되셔야 되는데, 자, 오늘 좀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은 좀 버티시고, 과제 나가는 자세한 자료 보시고 하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클리닉 시간을 공지를 하는데, 그때 오셔가지고 저랑 1대1로 자세하게 질답할 수 있거든? 그래서 어려운 친구들은 그렇게 활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밑줄 친 말들은 모두, 자, 봐봐. 혼자 쓰이니 못 쓰이니? 못 쓰이죠. 우리는 이걸 무슨 형태소라고 했죠? 의존 형태소죠. 자, 근데 의존 형태소에서 용언의 어간은 실질적 의미를 갖는 실질 형태소잖아. 근데 얘네는 실질 형태소도 아닌 무슨 형태소가 되는 거예요? 형식 형태소가 되는 거죠. 자, 이 문제의 의도는 뭐겠어? 그렇죠. 형태소에 대해서 알고 있니? 그러면 얘네는 의존 형태소이면서 형식 형태소, 죄송해요. 의존 형태소들인데 지금 보니까 보조사랑 시제 선언 어미는 형치 형태도 맞는데 용언의 어간은 특이하게 얘는 의존 형태소이면서도 실질 형태소죠. 그 얘기죠, 지금. 자, 그럼 봐. 단어의 자격을 가진다. 자, 써보자, 얘들아. 조사 단어죠. 용언도 단어예요. 뭐가 안 돼? 어미는 안 돼. 어미는 단어의 자격이 아니에요. 자, 반드시 다른 낱말과 결합해서 쓰이는 애들을 우리는 뭐라고 배웠니? 의존 형태소라고 배웠죠. 그래서 의존 형태소는 되는데 뭐가 안 돼? 단어의 자격이 없는 게 어미예요. 자, 실질적인 의미가 아닌 문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걸 우리는 무슨 형태소라고 한다 그랬었죠, 방금? 형식 형태소죠. 봐봐. 실질이냐 형식이냐 대립이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는 실질이고 실질적인 형태소, 용언의 어간은 실질 형태로 쓰이니까. 자, 이거죠. 반드시 다른 낱말과 결합해서 쓰인다. 다른 말과 결합해서 쓰인다. 이게 무슨 형태소야? 이게 바로 의존 형태소예요. 자, 의문 환경에 따라 형태가 바뀐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봐봐. 은과 는이 형태가 바뀌었죠. 듣다, 들어라도 조금 형태가 바뀌었죠. at다, 엇도 형태가 바뀌었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을까? 자, 혹시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는 사람? 자, 이제 어렵거든? 어려우면 그냥 놔둬도 되는데 이게 지금까지 따라온 친구들 하나 정리해 놓으시면 되고
자, 음운 환경에 따라 형태가 바뀌는 걸 뭐라고 하냐면 음운론적 이형태라고 하는데, 자, 얘들아, 수업 소화가 되면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수업 소화가 안 되면요, 제가 이제 자료를 따로 챙겨줬잖아. 과제 좀 또 챙겨줄 거고, 그거를 정독을 좀 하시면 좀 편해지실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오늘 20번까지만 풀고 바로 집으로 갈 거니까 집중해서 빨리 따라옵시다. 됐죠? 여기까지. 자, 15번 보도록 할게. 자, 보조 용언이 진행과 상태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나와 있었는데, 자, C는 둘 다 의미로 된대요. 그래서 이제 이거 지금 오타 났죠? 이게 전부 다 CC죠, 아마. 이거 아까 오타 났다는 거. 15번. 이게 둘 다 CC 아니에요? 자, 그럼 보자. 양치질 진행 중이죠. 근데 봐봐. 양치라는 거는 동작이야, 상태야? 동작이죠. 그래서 여기는 동작이니까 A야. 그러니까 지금 이 출제 의도는 동작이냐 상태냐인데, 여러분, 동작 나타내는 건 동사죠. 상태 나타내는 건 형용사죠.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출제 의도는 동사, 형용사 구분하라는 것 같아. 자, 오해하다. 오해는 동작이야? 그렇죠. 오해하는 상태죠. 그래서 여기는 상태니까 B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C는 동작이며 상태라는 것 같거든요. 상태 지속이라는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C를 보시면 알다는, 봐봐. 여러분, 안다. 영어로 뭐야? know니? know는 동사니? 그래서 일단은 여기는 동사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알고 있는 상태도 되죠. 동사 상태 되니까, 동사랑 상태 되니까 둘 다 되니까 C라는 거죠. 여기까지 됐니? 자, 그다음 보자. 안경을 벗다야. 얘는 동작이죠. 자, 근데 봐봐. 벗고 있는 상태. 벗는 동작이 진행 중일 수 없는, 그러니까 봐봐. 벗고 있다. 안경을 벗고 있다 생각을 해봐. 동작이야, 상태야, 얘는. 이 상황 잘 생각해봐. 벗고 있다는 벗은 게 끝난 거야, 벗는 행동이 진행 중인 거야. 벗는 게 끝났죠, 사실은. 상태라고 봐야지, 그러니까. 그래서 둘 다 된다고 해서 4번이 틀렸다고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네, 가셔야 돼요. 잘 가시고 과제 챙겨주세요. 자, 이제 오른쪽 가서요. 자, 16번 문제 봅시다. 자, 이제 우리 어미 아시고, 어미 앞에 붙는 그러니까 어머러미 앞에 붙는 선어머러미도 아시죠? 선어머러미는 시제, 인칭, 영혼의 품사, 종교의 표현 등과 관련 지어서 처리가 될 수가 있대요. 자, 그 중에서도 더는 어떤 경우야? 과거에 알게 된 거. 죄송해요. 새롭게 알게 됐는데 그것을 안 시점이 과거이면 더고요. 자, 본인만이 직접 느껴 알 수 있는 거. 그럴 때는 1인칭 주어만 더로 쓰이고, 의문문으로 쓰이면은 2인칭 주어만 더로 쓰이고, 수사 의문은 1인칭 주어도 가능하고, 자기 자신을 관찰하듯이 표현하면 이것도 더가 된대요. 아까 수첩을 보니 다음 주 약속이 있더라. 자, 그럼 봐. 새롭게 알고 된 거 맞죠? 미래 일이죠. 하지만 사실은 수첩은 이미 과거에 적어 놓은 거잖아. 그래서 과거에 이미 안 상태에서 좀 까먹은 그런 느낌이니까 과거에 이미 알았던 시점이라서 1번 선지 괜찮은 거고. 자, 나의 감정, 화자의 감정이면 이렇게 쓸 수도 있었고, 특히 1인칭 이렇게 쓴다 그랬었죠. 자, 그런데 이렇게 쓰일 때는 2인칭 주어만이 더라고 쓰인다는 거잖아. 자, 주어 누구야? 너가 밉다죠. 그래서 주어 2인칭이죠. 그 다음 얘들아, 수사 의문문은 뭘 의미하는 거야? 서리법 얘기하는 거야. 서리법이 뭐지? 표면적으로는 의문문인데 의도는 평서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승해서 기쁘다라고 했는데 굳이 기쁘더냐라고 물어봤죠. 그래서 무슨 의문문? 수사 의문문, 서리법을 쓰게 된 거냐고. 그래서 리을도 얘가 가능하겠죠. 자, 내가 어제 마신 약은 생각보다 안 쓰더라라고 해서, 자, 꿈속의 일이나 무의식 중의 일이 아니잖아. 그래서 정답은 5번 가시면 되겠고요. 그럼 얘는 뭐라고 해야 될까? 니은에 해당할 것 같아요. 니은. 미음이 아니라. 여기까지. 자, 필기해 주시고. 자, 이제 17, 18 문제입니다. 얼마 안 남았다, 얘들아. 좀 빨리 가겠다. 자, 다 품사 분류하라는 거잖아. 옛날, 사직, 사진, 기억, 전부 다 명사고, 기억이 먼저 보자. 활용하지 않고 사람, 인물. 자, 옆에다 쓰자. 기억은 뭘 나타냈어요? 명사요. 자, 니은은 뭐라고 하지? 동작이나 작용, 동사죠.
디귿은 뭐로 의미하죠? 수량이나 순서, 수사죠. 활용하지 않고 붙는 말, 뭐가 있죠? 조사였어요. 미음은 뭐였어? 활용하지 않는데 최연 수식이니까 관형사죠. 결국에는 품사 구분하라는 문제였던 거야. 되시죠? 그러니까 얘들아 이걸 딱 보고 지금처럼 쭉쭉쭉 튀어나올 때까지 반복하셔야 되고 모르는 게 당연한데 내년 이맘때까지 완벽하게 알면 되긴 해요. 중학생들은. 고등학생들은 당장 아셔야 되고 3월달까지 당장 알고 계셔야 돼. 자 이제 하나씩 보자. 옛날 사진 기억은 전부 다 명사 오케이. 자 보다 떠오르다 동사 오케이. 하나 수사 오케이. 조사 오케이. 즐거운 기억. 자 질문. 자 봐. 관형사는 활용을 안 한다 그랬는데 즐거운, 즐겁다, 즐거우니 활용을 하는데 자 그럼 봐봐. 이게 뭐가 문제냐면 니은이 뭐일 수도 있어.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붙었을 수도 있고 또는 관형 동사나 또는 용언 계열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전성어미인지 파생접사인지 구분하셔야 돼요. 파생접사가 되면 아예 다른 품사가 된다 그랬었고 얘는 여전히 용언인데 쓰임만 추가가 되는 거라 그랬었잖아. 이걸 구분하는 팁은 첫 번째는 뭐냐면 주어를 확인하시고요. 두 번째는 뭐라면 수식관계를 확인하라는 거야. 자 그럼 봐봐. 자 즐겁다의 주체 누구였겠어요? 그렇지. 나는 그 기억이 즐겁다였겠죠. 원래는 나는 그 기억이 즐겁다였는데 봐봐. 자 지금 이게 말하는 상황에서 화자였으니까 생략을 했겠죠. 그라는 지시어도 어차피 기억 지시하는 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생략했겠죠. 그런데 봐봐. 여기 나와 있는 기억과 기억이 반복되니까 얘도 생략을 했겠죠. 그럼 남는 건 즐겁다겠죠. 됐니? 자 그럼 봐봐.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기억이 떠올랐다. 나는 그 기억이 즐겁다야. 다시 한번 얘기한다. 문장의 주어 기억이 떠올랐다. 나는 그 기억이 즐겁다야. 그러면 이 두 개를 안긴 문장으로 쓰려다 보니까 뭐만 남긴 거야? 즐겁다만 남긴 거죠. 어떤 기억이야? 기억이 즐거운 거니까 즐거운 기억이라고 수식관계 표현한 거죠. 그래서 뭐가 쓰였어?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쓰였다고 본 거죠. 됐니? 그래서 관형사이다. 관형사 아니고요. 정답은 5번. 활용 가능하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 필기 해주시고 자, 세 문제 남았습니다. 너무 힘들게 고생 많이 하셨다. 다음 주부터 좀 재밌는 거 했으면 좋겠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쭉 한번 볼 건데요. 1번 선지 보자. 꽃이 예쁜다는 안 되는 것 같죠? 자, 예쁘다는 형용사죠? 형용사죠? 현재를 나타내는 선어머러미. 자, 먹는다. 현재 시제죠.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머러미랑 결합 못한 것 같기도 하고 왜? 먹는다는 되는데 예쁜다는 안 되니까. 두 번째, 좀 예쁘자 라고 쓸 수는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예쁘자가 되는 건 의지로 되는 건 아니잖아. 따라서 뭐라고? 명령형 청유형어미랑 쓰였다는데 얘들아 봐봐. 우리 좀 예쁘자는 명령이야 청유야? 청유형이에요. 얘들아 청유형 종결어미는 뭐를 청유형이라고 하지? 화자와 청자가 같이 행동 변화하는 거를 청유형이라고 해요. 자 그럼 봐. 우리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청유형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명령형 청유형 쓰였어 안 쓰였어? 안 썼지. 근데 봐봐. 영희야 예뻐라. 우리 예쁘자가 아니라 너 예뻐라자지. 그러니까 너가 하는 거지. 여기는 명령형이죠. 왜 명령형이야? 청자가 행동하는 거를 명령형이라고 하죠. 필기 다 해놓으셔야 된다. 청자 행동 명령형. 화자 청자 같이 행동 청유형. 자 C. 동사와 달리 형용사는 의도 목적을 나타낼 연결어미와 결합할 수가 없다. 자 예쁘려고 예쁘러 의도 목적 되네요. 의도 목적은 별표가 안 쓰인다는 거니까 괜찮고요. 돈이 있다 없다 상태지만 돈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뭐 동사임으로 쓰일 수도 있냐 물어본 거고 5번 선지 크다 길다는 모두 동사 형용사냐 봐봐. 자 일단 나무가 크다 얘는 형용사 상태겠죠. 근데 나무가 큰다 동사가 될 수 있겠네. 머리카락이 길다 상태죠. 형용사죠. 근데 잘 길고 있다라는 걸 표현했다면은 동사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 자, 그럼 봐라. 지금 있다 없다가 상태를 나타내지만 동사로 쓰일 수 있다. 봐봐. 돈이 있는 사람은 동작이 아니면 돈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야.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답은 4번 마무리한 것 같고요.
자, 고생들 하셨고 이제 두 문제 남았는데, 자, 20번 문제가 여러분이 되게 힘든 문제고요. 그냥 얘는 그려놓으세요. 이렇게. 자, 니은에 들어갈 건 니은이야. 던에 들어가는 건 회상이라고 바꿔 써주시고, 형용사의 디귿에 들어가는 건 던이고, 형용사의 기억에 들어가는 건 니은이요. 일단 그냥 외우세요. 됐니? 자, 정답만 간략하게 보고 넘어갈 건데요. 일단 이거 표 그려서 외우세요. 자, 하늘에 뜬 태양. 뜨다의 뜬 니은이잖아. 근데 봐. 뜨다는 영어로 하면 rise죠. rise는 동사지. 그래서 얘를 동사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리하면 일단 첫 번째 이거야. 영어 단어를 보셨을 때 동사면은 국어에서도 동사로 처리하셔도 돼요. 자, 두 번째 본다. B, 우리가 불렀다. 그런데 언제 불렀어? 옛날에 불렀으니까 과거 시제의 회상이겠죠. 자, 푸른데 옛날에 풀렀던 거잖아. 그러니까 푸르다는 과거 시제 같은데, 봐. 부르다는 sing이라는 동사고, 부르다, sing이라는 동사죠. 그 다음에 푸르다는 블루, 국어로 푸르다도 형용사죠. 됐니? 그래서 형용사니까 디귿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동사니까 C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래서 틀린 거죠. 동사니까 니은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 다시 부르다, B는 니은으로 가야 되는 거고 C는 디귿으로 가야 되는데 둘 다 디귿 넣어놨으니까 틀렸죠. 됐니? 여기까지?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는 동사니까 기억이 아니라 니은으로 넣어줘야 돼요. 자, 정답은 3번인데 D의 남은, 운동장에 남은 아이들, 그 다음에 F의 찬, 둘 다 니은이래요. 자, 이제 여러분이 좀 이게 헷갈렸을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근데 봐봐. 주어가 뭔지 잡으세요. 아이들이 남아있죠. 두 번째, 아이들이 가득 차있죠. 자, 그럼 봐라. 두 번째는 시제도 봐야 되겠는데 둘 다 과거 시제니 현재 시제니 잘 판단이 안 돼요. 좋아. 자, 그러면 봐봐. 이제 운동장에 남은 아이들, 이미 아이들로 가득 찬 교실에서, 자, D의 남은과 F의 찬이, 얘네는 지금 우리가 헷갈린다면 둘 중 하나야. 기억이거나 니은이에요. 그럼 여기서 물어보고 있는 거는 시제거든?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미 그 다음 봐봐. 운동장에 남아있었으려면 얘도 사실은 과거에 이미 그게 진행됐어야 되거든? 그래서 정답 3번 설계를 한 건데 여러분 좀 어려웠을 것 같다. 이 문제는 여러분 수준에서. 그래서 일단 이 표만 외워두시고요. 자, 얘 풀고 이제 마무리 지을 거야. 과제 몇 가지 설명하고. 자, 19번 풀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이거 왜 중요한 거냐면 사동피동을 만드는데, 자, 기본형은 잡다죠. 그럼 잡다에서 얘는 어간이고 어간은 실질 형태소이기 때문에 얘는 어근이기도 했고, 자, 그런데 잡다에 뭐가 붙어 있어? 희가 붙어 있죠. 자, 얘는 실질 형태에서 어근이죠. 희는 접사예요. 어근과 접사가 붙으면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진다 그랬었잖아. 우린 이걸 뭐라고 배우셨지? 파생어라고 배웠죠. 됐니? 여기까지? 그러면 이게 파생어의 새로운 어간이 돼요, 여러분. 알겠어요? 이렇게 쪼개 놓으셔야 돼. 자, 근데 이것도 간략하게 설명할게요. 여러분한테 좀 어려워요. 일단 여러분, 내리다일 수도 있겠고, 내 플러스 리 플러스 다라고도 설명할 수 있겠는데, 이게 네가 이렇게 붙는 경우, 잠깐만요. 네가 이렇게 붙는 게 아니라 네가 일단 이렇게 붙어요. 그래서 정답 2번 된 거거든. 이게 지금 처음 배운 친구들이 19, 20번은 풀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설명할게요. 이렇게만 정리하고. 자, 왜 그런 거냐면 얘들아 잘 들어야 돼. 지금 우리가 기초 개념을 처음 배운 상태잖아. 그런데 여기 지금 19번, 20번 문제는 심화 개념까지 들어가 버린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수업의 목표는 일단 기초 개념을 더 탄탄하게 하는 데 있는데, 뭐 여기까지 그냥 어렵지 않게 푸셨으면 오케이고요. 여기 두 문제는 심화 개념까지 해야 푸는 거니까 이게 아마 2월 달에 심화 개념 하고 나면 제가 저랑 같이 진행을 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